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사이클론 소식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내용의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확정 발표됐습니다. 각국별 워킹 홀리데이 할당량이 채워질 때까지는 신청을 받고 일단 할당된 숫자가 채워지면 내년까지는 정지됩니다. 각국별 할당 내용을 보면 한국이 3,000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은 말레이시아로 1,150명, 체코 1,200명,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각각 1,000명, 칠레 940명, 타이완 600명, 홍콩 400명 등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5월 18일부터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웹사이트 immigration.gov.nz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민 87세 오소영 할머니가 지난 토요일 체험소설 페랭이꽃 연가라는 책을 출간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6.25 때 체험한 거를 쓴 거죠. 제가 14살 소녀 시절에 겪었던 얘기를 이제 제가 지금 기억해서 70년 전 거를 억지로 썼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전반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후반이 훨씬 살만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울 수 없는 6.25 전쟁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증언을 하고 싶었어요. 남기고 싶었어요. 이제 세월이 70년. 로터리 클럽 오클랜드 사우스에서 지난 토요일 저녁 자선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메디슨 챙 로터리 클럽 오클랜드 사우스 회장을 비롯해 오클랜드 시장 김인택 총영사, 바다 청소기관인 씨 클리너스의 헤이든 스미스 등 많은 회원들이 모여 공연과 옥션 등을 통해 자선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The purpose for that one is because Auckland at the moment is just facing these threa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So we actually need more efforts to collect the money or collect the resources by fundraising. That's why we get everyone together. We invite number of Rotary clubs and also involving our district. And also some politicians in New Zealand. We just appeal this proposition to them to win the attention and build awareness. But supporting sea cleaners is a great thing. You are a wonderful part of the diversity of our city. We have Korean and Chinese, Taipei and other people here, and you're a large part of our community, and I welcome you and your great hard-working, contributing part of our community. A couple of years ago, our Korean community experienced a tragic drowning case in Pina Beach. The Korean Council plans to hold the water safety seminar for the Korean community in the first semester of this year.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오쿠스 조약에 따라서 호주가 핵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핵무기 없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주 캔버라에서 알바네스 호주 총리를 만나 경제 문제와 기후변화, 생활비 문제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가 호주, 영국, 미국 간의 3자 안보협정 오쿠스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힙킨스 총리는 뉴질랜드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바니스 호주 총리는 오쿠스 협정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와의 국방협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총리는 호주에서 수감 생활을 한 뉴질랜드인의 추방에 관한 규칙이 완화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뉴질랜드 수감자를 추방하기 전에 호주에 얼마나 오래 살았었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은 터키와 시리아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나나야 마후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국제 적십자사 등을 통해 150만 달러를 기부하는데 이 중 3분의 2는 터키에 3분의 1은 시리아에 기부됩니다. 한편 호주는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현재 최소 29명의 뉴질랜드인이 터키에 있고 1명이 시리아에 있다고 확인했으나 이들의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머스 길드의 대표는 호주 소유의 할인 체인이 뉴질랜드에서 영업을 하면서 뉴질랜드 국내 약국이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와 카운트다운 슈퍼마켓 매장과 같은 할인 약국은 $5의 처방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파머스 길드 측은 호주의 할인 체인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정책을 조작하고 있고 소규모의 독립 약국을 몰아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처방전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지난 4년 동안 70개 지역 약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뉴질랜드의 첫 번째 수도인 러셀은 곧 마오리 이름인 코로라레카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 오브 아일랜드즈 마을은 1840년대 초까지 코로라레카로 잘 알려져 있었고 이 지역 사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라는 푸른 펭귄을 뜻하는 마오리어이고 레카는 달다는 뜻입니다. 코로라레카는 작은 푸른 펭귄으로 만든 수프로 건강을 되찾은 마오리 족장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러셀의 현재 이름은 전 영국 하원 의장 존 러셀 경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름 변경에 대한 공청회는 4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호주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사기지에서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하이크비전과 다화가 호주 정부 사유지에 건설한 감시 장비 900대가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나오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작년에 중국 정부가 중국제 장비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유로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크비전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으나 다화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해군이 태평양상에 떠다니는 마약 운반선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마약은 뉴질랜드 역사상 최대 규모로 모두 3.2톤 뉴질랜드 달러로 5억 달러에 상당한 것으로 뉴질랜드 북서쪽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마약은 1년 동안 호주의 암시장에 보내기에 충분한 양으로 일부는 부표로 묶여 있었고 일부는 배트맨 기호로 표시돼 포장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남극지방의 오존층은 서서히 치유되고 있고 오는 2060년까지는 완전히 복구될 것으로 보이지만 로켓 발사로 인해서 오존층이 손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캔터베리 대학 연구팀은 로켓 발사가 오존층을 손상시키는데 작은 영향을 미치지만 로켓 발사 규모가 커지면 그 영향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을 거의 모두 흡수해서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오존층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에어로졸과 냉장고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염화불화탄소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현재 로켓 발사가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은 염화불화탄소 CFC보다 작고 훨씬 덜 해로운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존층 회복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